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와 레스터시티가 나란히 5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격력 역시 비슷한데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나란히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뚫어낼 만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레스터시티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공격력이 두 팀이 현저하게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7.35골로 실제 득점은 9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본머스는 기대 득점이 2.8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가장 낮은 것이 본머스이고 실제 득점 역시 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스터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직전 노팅엄을 상대로 레스터시티가 모처럼 4대0 완승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레스터의 핵심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본머스가 최근에 게리 오닐 감독 대행 체제에서 4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선발로 기용이 되고 있는 네투라는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투라는 골키퍼가 과거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 같은 빅클럽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할 정도로 기량 자체는 인정을 받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네투 골키퍼가 지키는 본머스의 골문을 쉽사리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 특유의 끈적함과 수비력이 나온다면 레스터를 상대로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22골로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데 22골의 실점 중에서 원정에서 무려 17실점을 하고 있는 레스터의 원정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역습과 세트피스 한 방에 충분히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본머스 사이드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역시 1번 경기처럼 양팀의 세트피스 지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지표인데 뉴캐슬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4.5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실제 득점은 3골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도 기대 득점 3.88골에 실제 득점이 4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금 갈리는 것은 세트피스 수비인데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강하지만 세트피스 실점 역시 4골로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올 시즌 브랜트포드가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 쪽에서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브랜트포드보다는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뉴캐슬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공격 자원인 이삭 선수와 측면 자원인 생 막시망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직전 풀럼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가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측면 자원인 알미론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살아나 있는 뉴캐슬이고 반면에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최근 2경기 무득점으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이 비슷한 오픈플레이,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근소하게 안정감이 있는 뉴캐슬이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이 최근에 무자비 면모가 다분히 있는데 실제 뉴캐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무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브랜트포드가 4무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생각보다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수비가 안정감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갔는데 오히려 패스와 점유율 수치 역시 아틀레티코보다 높은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양팀 모두 전방 압박 기조로 인해서 수비 뒷공간이 열릴 때가 있는데 두 팀 모두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팀의 미드필더 2선 자원들이 스루패스, 킬러패스 한 방이 날카로운 자원이 많은데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데파울이나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들의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고 리켈메나 헤이니에르 같은 자원들이 스루패스 한 방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최전방에는 양팀 모두 공격수 모라타나 카스텔라노스 같은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공격 자원들까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가 주종 벨기에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파 역시 지로나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 맞대결 이었긴 해도 상대 전적 6경기에서 무려 5번이 무승부가 나왔던 상성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로나가 최근에 베티스나 소시에다드 같은 체급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 비록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로나보다는 올 시즌 안정감이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이 선제골을 넣거나 앞서가는 골을 넣어도 이 곧장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허용해 버리면서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것이 지로나의 최근의 한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강력한 측면 공격과 압박, 역습까지 보여준 브라이튼인데
이 리버풀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나면서 후임 감독으로 이 사스올로에서 명성을 떨쳤었던 데 제르비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데뷔전에서 리버풀 원정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스올로 시절부터 이 4백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던 데 제르비 감독인데, 리버풀을 상대로는 브라이튼 감독으로서 3백 전술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4백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갔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던 데제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3백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전술 변화가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 윙백으로 나섰던 트로사르를 원래 포지션인 공격수로 다시 기용을 하면서 이 트로사르라는 공격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는 리버풀의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했고, 특히 세 번째 실점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세트피스로 리버풀에게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앞세운 빠른 역습이 강점인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리버풀전에 노출을 했었던 브라이튼의 세트피스 수비와 역습 수비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력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이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 로얄이라는 선수가 직전 아스날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로얄 선수가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끌어올림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이 로얄 선수가 빠지는 자리에 도어티나 이 제드 스펜스 같은 오른쪽 윙백들을 기용을 하거나 혹은 왼쪽 윙백 페리시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윙백인 세센용을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페리시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활약을 하는 손흥민 선수와 최근에 페리시치가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페리시치가 결장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토트넘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주어진 배당과 브라이튼의 전력,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 사이드 픽을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수비적인 콘테 감독의 전술로 인해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세비야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번, 6번, 7번 이 정배, 원정팀 정배 라인 3경기 중에서 최소 한 경기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5번, 6번, 7번 경기는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투폴 추천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에 펼쳐졌던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1대4 대패 당시에 세비야가 도르트문트의 측면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실점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측면에서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했었던
이 세비야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른쪽 측면의 니코 윌리엄스와 왼쪽 측면의 베렌게르라는 이 양쪽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크로스 지표에 있어서도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빌바오이기 때문에 또다시 세비야가 측면 수비를 노출하게 된다면 빌바오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알메리아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을 때도 빌바오가 측면을 허물면서 두 골이나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리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에서 빌바오가 두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변수라고 보는 것이 이 세비야를 이끌었던 로페테기 감독이 도르트문트전을 끝으로 감독 자리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현재 산파올리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감독 경질 버프를 받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세비야가 빌바오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점이 있고, 이 빌바오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인데 연승 행진이 조금 길다는 부분이 불안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라는 팀이 항상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에서 뒤통수를 자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조금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주중 챔피언스 리그로 인한 세비야의 체력 누수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경기로 보이지만 몇 가지 리스크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있고, 최근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두 경기 1승 1무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 4경기로 확대를 했을 때도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는 4경기 1승 2무 1패로 상당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3경기에서 모두 2골씩 넣었을 정도로 헤타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전에서 최근에 득점이 없었던 마요랄이라는 공격수가 마수거리골을 신고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경기를 치렀는데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경기당 딱 한 골씩 실점하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인데, 가뜩이나 꾸준한 실점을 하는 상황에서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인 견고함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세트피스 지표인데 레알 마드리드와 헤타페가 나란히 4골, 3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3골이나 되면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의외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헤타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지표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제공권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타페가 높이적인 측면에서 레알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약점에 있는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굉장히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원체 측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발베르데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공격력이 우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최근 부상 복귀 이후에 2경기 무득점인 점도 레알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호드리구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레알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어느 정도의 이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베티스의 7번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 경기 역시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 유로파리그 AS 로마 이탈리아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야돌리드가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바야돌리드가 헤타페의 측면 공격에만 2골을 실점을 하면서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력 자체는 그리 강력한 편이 아니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역시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의 수비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5회로 굉장히 적은 베티스이고 이 크로스의 정확도를 나타낸 통계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가 정확한 크로스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약점인 측면에서만 털리지 않는다면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측면자원인 후안미 선수가 부상 등으로 빠지면서 측면 공격력이 평소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베티스가 바야돌리드의 약점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조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야돌리드는 공격수 와이즈만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약점으로 꼽혔는데 지난 헤타페전에서는 이 레온이라는 공격수와 플라노 같은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득점원이 다변화된 건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바야돌리드가 의외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셀타비고의 압박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셀타비고전에서 실점하는 장면 역시 자기 진영에서 셀타비고의 압박에 의해 공을 탈취를 당했고 셀타비고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베티스가 0대1로 패배를 당한 경기인데 그만큼 바야돌리드의 압박 역시 의외로 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베티스의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가 주중에 로마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점도 바야돌리드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페키르 대신에 교체 투입이 된 베티스의 영입생 측면 자원 루이스 엔리케 선수가 AS 로마를 상대로 1골 1도움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엔리케라는 선수가 측면에서 활약을 해준다면 바야돌리드의 약점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을 충분히 베티스도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베티스가 로마 원정에서 체력 소모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AS 로마를 2대1로 꺾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